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장입니다.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저는 일본 여행을 이제 갔다 와서 좀 갔다 온 지 사실 조금 됐는데 직후에는 제가 체력이 진짜 안 좋아졌는지 계속 잠만 잤어요. 계속 잠만 자느라고 영상을 좀 못 찍고 이제 좀 쇼츠 편집 같은 것만 조금 하다가 이제 좀 찍을 여유가 생겨서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 이제 투표를 올렸었던 일본 화장품으로만 하는 겟레디 이듬이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겟레디 이듬이지만 실제로 준비할 때 영상을 찍어보니까 이게 여유가 없어서 제가 말이 점점 빨라지고 또 영상의 어떤 그 메이크업 퀄리티가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나와서 아예 밤에 한번 찍어보는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밤 10시 좀 넘었고요. 또 방을 제가 지금 사실 제가 방구를 3월 안에 꼭 끝내려고 했는데 현실적인 어떤 사정으로 방을 지금 더 손을 못 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배경을 좀 구도를 바꿔보고자 원래 항상 찍던 그 화장대 앞에 그 뷰 말고 이제 방에 이렇게 모서리에 갇힌 듯한 그런 구도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약간 사실 요즘에 대책 없이 좀 먹고 있어요. 살이 좀 올랐는데 그거는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잠을 좀 못 자고 밤낮이 바뀌어서 눈이 살짝 밤인데도 충혈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제가 썰이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 그런 일본 여행 중에 있었던 얘기들이나 아니면 일본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쓸 화장품을 여기 파우치 안에 담아왔는데요. 여기에는 일단 최대한 일본 화장품으로 가져오긴 했는데 베이스류나 제가 좀 일본 화장품에서는 잘 사지 않는 상품군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평소에 잘 쓰는 제품군으로 대체를 했고요. 제가 갔을 때가 이제 3월 완전 초였어가지고 그때 발매됐던 신상품 같은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오늘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처음에 크림까지 기초 스킨케어는 다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일단 지금 밤이니까 선크림을 생략을 할 건데 이거는 좀 궁금해서 발라보고 싶더라고요. 이거 사실 일본 화장품은 아니고 제가 면세에서 엄마 부탁으로 이제 사온 베이스인데요. 바비브라운의 비타민 인리치드 페이스 베이스라는 제품인데 또 궁금해서 한번 오늘 처음으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띡한 제형의 약간 밤 타입 베이스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베이스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나이트 케어용이 아니라 이제 화잘먹 크림 느낌으로 쓰는 것 같아요. 얘는 제 생각엔 띡하고 약간 피부 체온에 녹는 제형일 것 같아서 정말 소량 이 정도만 좀 화장이 좀 뜰 것 같은 부분을 위주로 발라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첫 사용이라 양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제형이 일단 비타민 크림이어서 그런지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느껴지고요. 띡하게 담겨있는 제형에 비해서 발랐을 때 되게 기름진 느낌이 아니고요. 제가 워낙 소량을 발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스무스하게 싹 코팅된 느낌이에요. 제가 이런 화잘먹 베이스 중에 연작도 사용하고 있고 유명한 그런 선크림들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연작은 피부 상태 정말 안 좋을 때 바르면 좋긴 한데 가끔 약간 부담스러운 살짝 끈적임이 조금은 느껴지긴 했는데요. 얘는 일단 끈적임이 아예 없고 피부에 그냥 한 겹 보호막이 딱 생긴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 피부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 얹었을 때 피부 표현 좀 궁금해서 한번 쭉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오늘 거울을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화장대가 아니어서 거울을 따로 들고 왔는데 이것도 이번 일본 여행 때 구매한 제품이고요. 로지로사라고 일본에서 이제 유명한 메이크업 툴 브랜드예요. 거울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울이 약간 실제랑 되게 비슷한 사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거울로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거울을 보는 것보다도 훨씬 사실적으로 보여요. 되게 고화질 카메라로 바꾼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엄청 고화질처럼 보여서 화장 디테일 잡기도 되게 좋고 실제로 이게 툴 브랜드에서 나온 거울이다 보니까 이 얼굴에 잡티나 이런 모공 끼임 이런 게 되게 잘 보여서 오늘 피부 화장이 잘 됐는지 아니면 아이 메이크업 디테일이 잘 잡혔는지 중간중간 확인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거울 오늘 사용해서 같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또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어. 제가 좀 요즘에 피부에 테스트를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있어요. 기초 케어 같은 거를. 또 환절기에 이제 피부 좀 뒤집어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제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붉은기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트의 에어필 메이크업 이렇게 SPF 25 PA 뿔뿔 들어가는 제품인데요. 메이크업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국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 것도 궁금해서 이렇게 라벤더랑 민트색 둘 다 사봤는데 라벤더 컬러 말고 오늘은 좀 붉은기를 잡으려고 이 민트색을 써볼 거고요. 이게 사실 제가 조금 사용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바르기에는 마무리감이 실키하고 뽀송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뜨기도 하고요. 정말 이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랑 붉은기가 신경 쓰이는 이 나비존 부분만 살짝 발라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손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근데 사실 손보다는 퍼프로 하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얘가 워낙 가벼운 제형이라 자칫하면 좀 뜰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코렉팅 능력이 엄청 좋다기보단 그냥 이렇게 좀 뽀얘지듯이 이 그린 색소가 코렉팅을 되게 잘 시켜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많이 이렇게 건조하고 뽀송하니까 여름에는 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 피부 결이 되게 잔각질이 잘 올라오고 좀 피부 결 자체가 오돌토돌해서 뭘 바르든 되게 떠 보여요. 그래서 좀 베이스 구매하기 되게 어려운 피부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쿠션을 잘 선호하지 않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지속력이 좋으면서 딱 바르자마자 직후 피부 표현 너무 예쁘고 지속됐을 때 피부 표현 너무 예쁜 그런 쿠션?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쇼츠에서도 소개해드렸던 클리오 킬커버 메쉬글로우 쿠션 말고는 제가 막 몇 통째 쓸 정도로 인생 쿠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리뉴얼 됐다 그래서 한번 리뉴얼된 것도 한번 구매를 해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코렉팅을 했는데 조금 그래도 군데군데 좀 붉은기가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써줄 거라. 이것도 이제 지난 여행에서 사왔던 캔메이크 컨실러 팔레트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얘는 원래 있는 라인인데 이번 3월에 새로운 컬러가 출시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용도에 맞춰서 색깔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워낙 마무리감이 되게 가벼운데 커버가 되게 잘 돼요. 특히 마지막 오렌지 컬러 있잖아요. 오렌지 살몬 컬러. 얘가 다크서클 커버에 되게 좋고 일단 제형이 정말 무르고 가벼워서 수정 화장하기에도 너무 좋고요. 특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스펀지 타입 브러쉬가 아주 요물입니다. 얘가 워낙 제형이 피부에 미끌리듯이 안 올라가는 제품들도 있는 거 아세요? 그 컨실러 팔레트나 컨실러 팟 제품 사다 보면 피부에 겉돌듯이 그냥 얹어지기만 하고 커버는 하나도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컨실러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건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두께만 점점 두꺼워지고 커버는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불성사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완벽하게 그냥 싹 가려지니까 특히 제가 여기 눈물 고랑이라 그러나요? 여기가 좀 깊어서 평소에 이렇게 끝까지 발라주는 편이에요. 어차피 저는 이 뒤트임을 하면서 모양을 다시 바꿀 거니까 제대로 잡아줍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눈썹 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여기랑 여기의 그 사이의 단차를 줄여주는 느낌으로 커버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워낙 얇게 발려서 저는 그냥 손으로 한번 이 가운데 컬러가 피부톤에 딱 맞거나 살짝 어두운 느낌이라 여드름 흉터나 이 착색 같은 거 커버하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여드름이 좀 있어요. 이런 거는 살짝 덮어놓고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커버를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입술 위에도 이렇게 뭐가 나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사실 오늘 이거 영상 찍고 화장 바로 지울 거라서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블러셔가 제 기준 좀 하이라이트여가지고 피부 표현이 또 깔끔해야 블러셔 들어갈 때 예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커버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또 코렉팅을 한 거기도 해요. 붉은기가 얼룩덜룩하게 있으면 어떤 블러셔를 올려도 예쁘게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가려본 것도 있습니다. 요거 아까 처음에 올려준 부분 이렇게 가장자리만 블렌딩해서 피부과를 다닌 건 아니고 한창 제가 충농증이 좀 심해서 항생제를 좀 한 2주일 이상 조금 장기적으로 먹었어요. 조금 장기 복용을 했더니 그때 피부가 세상 너무 좋고 여드름이 진짜 한 알도 안 나는 거예요. 물론 피부는 좀 건조했지만 그래서 와 피부 너무 좋아졌다 이러고 일본 여행을 딱 갔다 오고 충농증 약을 딱 끊자마자 피부가 다시 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슬프게도. 하지만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스킨케어를 잘 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충분한 수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자니까 이 지루성 피부염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역시 잠을 많이 자고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단 거, 초콜릿 이런 거랑 빵류, 면류 이런 탄수화물 그리고 우유, 유제품만 줄여도 피부는 확실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안 지켜서 피부가 이 상태긴 한데요. 네, 됐고요. 자, 이제 파운데이션을 들어갈 건데 어디 갔지? 아, 또 이거 써?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말 최고여가지고 전 어바웃톤의 스킨 레이어 피 파운데이션 21호 웜라이트에 미샤 초보양 비비크림 17호 좀 밝은 편인데요. 이게 비비크림 치고 밝은 거여가지고 이거 단독으로 색깔 한번 보여드리면 17호지만 그렇게 밝지 않아요. 제 손등보다 조금 어두운 느낌? 그리고 요게 좀 밝아요. 그래서 아까 비비크림 비율을 좀 훨씬 많이 했습니다. 거의 비비크림 7에 파운데이션 3 이런 느낌을 해줬고요. 이것도 로지로사에서 나온 퍼프고 이거는 다른 색이 원래 기본인데 얘가 뭐 한정 컬러?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것 같아서 얘로 사봤고요. 진짜 퐁신퐁신하고 마카롱 같아요. 너무 귀엽죠? 너무 도톰하고 밴드도 그래도 신축성은 많이 없지만 뜯어질 느낌은 아니어서 되게 내구성이 좋은 것 같고요. 퐁신퐁신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딱 제 취향입니다.
이 퍼프가 한국에 있는 그런 대왕 퍼프 있잖아요. 퐁신퐁신한 그런 퍼프들이랑 사용감이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고요. 이게 두 개에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두 개 입에. 근데 엄청난 차이까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얘도 피부결 안 좋고 피부 상태 안 좋을 때 쓰면은 그냥 그래요. 얘가 막 피부 진짜 안 먹는 날인데 이것만 사용했다고 해서 피부가 너무 예쁘게 먹는다, 이 정도로 살려주는 그런 퍼프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긴 퍼프의 퀄리티, 그 정도는 딱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설명이 되게 애매한데 퐁신퐁신하고 너무 좋은데요. 일반 대왕 퍼프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이라서 솔직히 굳이 일본 가서 이걸 쟁여야 한다? 그럴 것까진 없는 것 같고, 그냥 한두 개 사보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한국의 대왕 퍼프는 사실 이것보다 너무 면적이 커서 핸들링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이 좁은 부분 바르기도 좀 어렵고, 근데 얘는 부담스럽지 않게 일반적인 에어 퍼프보다 살짝 더 큰 느낌이라, 그래서 제가 일본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제 대학교 때 친구랑 3박 4일로 여행을 다녀오게 됐어요. 이번 여행 테마는 쇼핑도 쇼핑이고 맛집도 맛집인데, 제가 평소에 다녔던 일본 여행보다 조금 더 먹을 거를 좀 더 많이 먹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 아닌 걱정을 했던 게, 제가 먹을 거를 워낙 좋아하고 또 여행 가서 먹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근데 여행 가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막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여행 가서 예쁜 카페 같은 거 다니다 보면 물 배차가지고 막상 먹기로 한 거 못 먹게 되고, 그러다 이제 호텔 가면은 저녁에 배고파서 잠 안 오고 이런 거 아시죠? 공감하시죠 여러분? 제가 워낙 좀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친구랑 이제 저랑 찾아봐서 좀 진짜 여기는 꼭 가봐야겠다 싶은 데를 좀 추려가지고 가게 됐고, 사실 첫째 날에 도착하자마자 먹는 건 모츠나베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지인 친구, 아는 동생 추천을 받아서 그 모츠나베 겸 이자카야 겸 뭐 이런 가게를 하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날 살짝, 그러니까 저희가 여행 갔을 때 이제 비가 조금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딱 여행 가서 이제 숙소 가서 짐 풀고 이제 첫 끼 신나게 먹으러 가야지 하고 딱 도착을 했는데, 걸어서 식당에 딱 도착을 했어요. 막 설레는 마음에 사람 많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딱 문을 옆으로 싹 열었는데 아저씨들이 이제 단체로 회식을 오셨나 봐요. 30분 정도가 샥 앉아 계셨는데, 그 일본은 이제 실내 흡연이 되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딱 열자마자 연기가 가득했고요. 그 모든 분이 저희를 딱 쳐다보는데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분들이 무섭다기보단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희를 그냥 일제히 딱 쳐다봐서 너무 놀래서 그냥 그대로 문을 닫고 나왔어요. 다시 문을 닫고 어떡하지? 우리 다른 데 찾아야겠다 하고, 그 주변에 일단 이제 모츠나베를 먹으러 왔으니까 모츠나베 집을 다시 또 찾았어요. 모츠나베 집을 찾아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먹으면서, 그러니까 메뉴판 보고 알았는데 제일 유명한 체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엄마랑 후쿠오카 갔을 때 갔던 거기랑 주문 방식이나 그 그림 이런 게 다 비슷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거기는 완전 강추까지는 아니고, 뭔가 후쿠오카에 처음 가시거나 아니면 모츠나베를 처음 드셔보신다거나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한국어 메뉴판이 있고 QR로 간단하게 주문할 수 있어서 일본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괜찮았던 것 같고요. 단점은 일본 음식이 다 그렇긴 한데 조금 짭짤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물을 안 줘서 먹다 보면 국물이 좀 짜서 물을 넣고 싶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물을 넣으려면 물을 사야 돼요. 음료를 이미 주문한 상태여서 물까지 돈 내고 사기 너무 아까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짠 거를 좀 참고 먹었는데, 짠 거를 살짝 참고 먹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정말 맛있는데 먹다 보면 조금 짭니다.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제가 일본에서 전에 사와서 브러쉬 추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100엔샵? 1,000원짜리 이 아이브로우 브러쉬랑 어바웃 던 팔레트 이거 써줄 거고요. 이거에 이번에 새로 사온 제품인데, 이게 뚜껑이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뚜껑이 없고 그냥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심이 보이세요? 이렇게 진짜 얇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첫날은 사용을 하다가 살짝 부러뜨렸거든요. 그래서 힘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 이렇게 많이 꺼내고 쓰시면 100% 부러집니다. 세잔느 슈퍼슬림 아이브로우 8호예요. 얘가 너무 얇고 진짜 샤프처럼 되게 얇아요. 샤프심처럼. 사실 제가 이 눈썹이 좀 정리를 했지만 이게 좀 채워있는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사실 제가 한 4년 전쯤에 눈썹 문신을 했는데 그게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미세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유독 채울 게 많이 없는 눈썹이긴 한데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일단 이 어바웃 톤 던 팔레트의 가운데 컬러로요.
제가 원하는 정도의 두께를 계산을 하면서 이런 발색이 너무 진하지 않고 부드럽게 채워주는 브러쉬? 요거 엘프의 스머징 브러쉬도 괜찮고요. 그냥 아이브로우 브러쉬로 나온 거 아니어도 섀도우 브러쉬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또 그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다이소 핑크팝 브러쉬, 그 사선 브러쉬도 눈썹 채우기 되게 좋아요. 어느 정도로 모양을 뺄지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살짝 채워주면 원하는 요 살짝 둥근 일자 느낌으로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 완성하고 하나 완성하고 하면은 눈썹이 점점 길어지고 수정을 하게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했으면 이 같은 툴 이용해서 여기도 똑같이 최대한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똑같이 맞출 순 없더라고요.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자님의 브로우로 이 정도만 빼고요. 되게 안 보이죠? 이 정도. 그 터치펜 느낌으로 이 정도만 빼고, 이 딱 눈썹을 봤을 때 좀 빈 부분 있죠? 이런데. 이게 정말 샤프심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 결이 한 올 한 올 진짜 그려지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나 심어주듯이 그려줘요. 힘을 너무 주지 말고 그냥 한 올 한 올 심어준다. 어느 정도 맞춰주면 저는 손을 뗍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그런가 살짝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먼저 턱시딩먼 가볍게 원래 쓰던 걸로 롬앤. 그래서 이게 말이 자꾸 딴 데로 새네요. 그 모츠나베 집에서 친구랑 모츠나베를 시켜서 먹었고요. 그걸 먹고 뭔가 첫날인데 저희가 저녁 먹고 이제 숙소 들어가면 이제 그냥 그날 일정이 끝인 거잖아요. 너무 아쉬워서 이자카야 같은 데를 찾아보자. 특히 헤비하지 않은 그런 음식을 이제 2차로 찾고 있었는데, 해산물 이자카야, 사시미 이자카야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미리 찾아봤던 데도 아니고 그냥 저희가 그 대안으로 갔던 모츠나베 집에서 도보로 5분 이내인 곳을 찾다가 거기를 가게 됐어요. 정말 우연히. 구글 리뷰도 괜찮고 한국인 리뷰는 많진 않은데 일본 분들도 많이 가는 것 같고 또 그분들의 리뷰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가게 됐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만족스러워서 첫날에 갔다가 너무 좋아서 둘째 날에 또 방문했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이제 배부른 상태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메뉴를 시켜 먹지 못하고, 그 집에서 제일 유명했던 게 구마모토산 고등어회였어요. 고등어회. 사실 한국에서는 고등어회를 많이 취급을 안 하기도 하고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 첫 고등어회도 그 일본의 스시로에 갔을 때 먹었던 게 제 첫 그 생 고등어였는데, 이번에 이제 좀 제대로 먹게 됐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등어회가 하나도 안 비리고, 근데 이게 약간 일본이 기본적으로 숙성회다 보니까 좀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느낌? 식감도? 근데 일단 하나도 안 비린데 같이 주는 참깨 이렇게 직접 갈 수 있게 주거든요. 그 참깨랑 소스랑 조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더 감동적인 포인트는 일단 저희가 배부른 상태에서 갔는데도 그 정도로 맛있다? 그러면 배고픈 상태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식당 분위기가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너무 조용하지도 않고 너무 시끌벅적하지도 않으면서 거기 있는 동안 너무 재밌었고, 제가 또 일본어를 막 잘하는 건 아닌데 회화를 조금 할 줄 알아요. 일본어를 좀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랑 같이 이제 대화도 하고 그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좋았고, 첫째 날에는 배부른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냥 그 유명한 거 1인당 2조각에서 4조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감동을 했고, 그리고 그 와규를 이용한 와규를 이렇게 다져서 그걸 이렇게 크로켓처럼 만든 그런 멘치카츠가 있었는데 그것도 진짜 너무 맛있었고, 그 안에가 무슨 치즈랑 된장 소스였거든요. 그게 너무 맛있어서 전 아직도 그게 그 맛이 생각나요. 그래서 근데 진짜 여기는 너무 좋아서 저희가 직원분들한테도 저희가 2차여서 너무 배부르다, 내일 오픈런을 하겠다, 그때 진짜 많이 시켜서 먹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제 친구가 이제 이틀 차에는 친구가 사줬어요. 밥을 사줘서 진짜 그냥 먹고 싶은 걸 다 먹었어요. 둘이서 원래 식사를 하는 곳은 아니고 약간 간술하러 가는 곳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희는 그냥 식사를 했어요. 빈속으로 갔기 때문에 식사를 했고, 그래서 음식을 끝도 없이 시켰어요. 그냥 처음부터 한 6개 정도 시켜가지고 5개 정도 시켜가지고 항상 이 테이블에 음식이 비지 않도록 했고요. 근데 너무 하나하나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첫째 날에는 다 일본 분밖에 안 계셨는데, 둘째 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일본어를 하시는 한국인 직원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메뉴 추천도 받고 이런저런 사장님과의 그런 토크 같은 것도 중간에서 통역도 해주시고, 그래서 좋았고요. 또 저희가 사장님이랑 친해져서 사장님이 저희한테 그 참깨를 이렇게 가는 그 방망이 같은 거랑 그릇이 있어요. 그걸 또 선물을 해주셔서 그게 진짜 너무 좋았던 추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딩까지 됐고요. 아 요즘 피부 상태가 안 좋아서 코가 이게 블렌딩이 잘 돼야 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됐다는 점. 요게 캔메이크 3월 신상 복숭아 라인이고요. 이게 글로우 플레르티크 18호라고 합니다. 8호 요거를 써볼 건데 이게 단독으로 쓰기에는 발색이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그 광만 살짝 얹어지는 느낌처럼 나올 때도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 컬러를 섞을 겁니다. 요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거 면세점에서 사고 아까워가지고 사용을 못하다가 최근에 썼는데 너무 색깔이 예쁜 거예요. 이게 질 스튜어트 뷰티의 파스텔 페탈 블러쉬 4번입니다. 이런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음각이 미쳤죠? 제 기준 발색이 진한 편은 아니어서 발색을 조금 잘 되는 브러쉬를 이용을 할 거예요. 요 엘프 브러쉬가 좀 되게 좀 발색이 잘 올라오거든요. 이 위에 것만 단독으로 쓰면 너무 연해서 저는 섞되 요 밑에를 조금 더 비율 많이 해서 섞어서 발라줄게요. 이게 처음에는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 있죠? 얘가 발색이 진하진 않고 수채화처럼 퍼지듯이 샥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올라가요. 이게 화면에서 잘 안 보이려나? 여기 지금 바른 거거든요. 발색이 원래 진하진 않은데 유독 안 잡혀서 제가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바를게요. 화면에서 잘 안 보여서 여기 좀 보이겠다. 이렇게 지금 발랐어요. 발색이 뭉치지 않고 깔끔하게 잘 올라가는데 진하지는 않아서 제 생각에는 23호 분들부터는 티가 막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약간 딸기 우유 느낌인데 탁한 느낌이 거의 안 돌아서 피부에 이렇게 뽀용하면서 예쁘게 싹 올라가요. 이거를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이 파우더, 이 예쁜 케이스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이 가격값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까 하는데요.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가 볼 건데 애교살 음영이랑 이런 라인 같은 거 좀 잡고 들어갈 거예요. 퀸스 빌드온 컬러 이용해서 음영을 살짝 잡아줄게요. 여러 번 올리지 않아도 좋아가지고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발색이 바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 후쿠오카에서 갔던 그 이자카야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구글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후쿠오카 갈 때마다 그냥 제 아지트가 될 예정입니다. 한 접시당 7,000~8,000원에서 15,000원? 근데 이제 양이 이제 되게 적긴 하거든요. 그래서 2차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 이제 알바분이 첫째 날에 계셨는데 그분이랑 조금 친해졌는데 둘째 날에는 그분이 안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딱 갔을 때 그 시간에 거기를 다니시던 이제 아르바이트 분이 알바를 이제 그만두시나 봐요. 다른 아르바이트 분이. 그래서 그 분의 약간 알바 졸업식 같은 거를 해주고 계셨거든요. 직원분들끼리 소소하게. 그분들한테 이제 메뉴에 없는 그런 음식 같은 것도 해주시고, 저희 바로 옆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말도 걸고 했다가 라인을 공유하게 됐어요. 제가 마침 일본 친구들 사귀면서 라인을 깔아놨던 게 있어가지고 라인을 공유를 해서 연락을 하게 됐는데 마침 9월에 한국에 온대요. 그래서 9월에 이제 제가 이제 구경도 시켜주고 놀면 좋겠다. 그래서 9월에 아마 만날 것 같습니다. 이로크는 아마 저도 이제 친한 친구들이 아니고 그때 만나면 두 번째라서 뭐 찍지는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졸업했다는 그 친구 분이랑 그 알바분 한 명, 그리고 그 알바분의 남자친구분 해서 3명이서 이제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다 저보다 어려요. 그래서 지금 이 베이스만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래서 섀도우는 뭘 쓸 거냐면 요거 지난 일본 여행 때 사온 원정요 팔레트, 이걸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일본 화장품 특징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매트를 단독으로 이제 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모든 섀도우들이 약간 광이 나는 쉬머 매트가 한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한국이랑 질감이 굉장히 달라요. 한국은 이 파우더리하게 되게 싹 얹어지는 느낌으로 올라가고 흰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발랐을 때 얘 되게 발색 안 되게 생겼다 하고 싹 올리면 생각보다 색감이 잘 보이고요. 이렇게 생각보다 색감이 잘 올라가고, 근데 이게 두께감이 없게 발려요. 그냥 내 눈두덩이 색깔처럼. 이게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포인트 컬러나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발라야 되니까 브러쉬로 바르는데 이 베이스 컬러만큼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르는 게 저는 밀착력이랑 뭐 그 컬러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손가락으로 펼쳐줬습니다. 이렇게 앞머리까지 연결해서 살짝 음영을 안쪽까지 주고, 요거는 스튜디오 17의 442번 이렇게 앵글 타입 살짝 꺾였어요. 이 브러쉬로 두 번째 컬러 약간 샌드 베이지 같은 컬러 이거 이용해서 잡아줄게요. 얘도
되게 노랄 것 같은데 피부에 막상 올리면은 샌디한 느낌으로 살짝 올라가는데 이게 되게 탁해지지 않고 노래지지 않고 되게 예쁜 베이지. 그리고 약간 펄이 살짝 들어있어서 텁텁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컨실러 펜슬로. 자, 그리고 뭐 이자카야는 그렇게 됐고요. 또 되게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그 오니기리 집이 진짜 맛있었고요. 오니기리도 맛있었지만 그 이제 오니기리를 하고 먹고 남은 오니기리를 섞어서 오차즈케를 말아먹는 게, 저는 오차즈케를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와, 근데 너무 맛있어서 저는 아직도 그게 생각나요. 근데 뭔가 오차즈케니까 녹차 같은 티에 밥을 말아먹는다고? 이게 맞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다시국물? 다시국물에 말아먹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그런 거 이제 국물에다가 친구의 조합대로 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근데 체인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오사카에 본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사카에 가시는 분들은 오니기리 진짜 꼭, 아마 되게 유명할 거예요. 오니기리 고리짱이었나? 거기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뒤트임 눈 밑에 이렇게 트여주는 거 이 컬러 사용해서 해볼게요. 여기도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하야시 라이스를 먹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다음날에 위장 상태가 안 될 것 같아서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아서 아침부터. 왜냐면 거기가 그러니까 하야시 라이스 집인데 정식처럼 여러 개를 이제 세트로 주문하는 식이었고 식전 샐러드, 뭐 빵, 그리고 스프 이런 것까지 다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소화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또 둘째 날 저녁에 진짜 맛있는 그 참치 덮밥을 예약을 또 해놓은 상태였어가지고 위랑 약간 밀당을 하기 위해서 포기를 하고 딸기 모찌를 먹었습니다. 딸기 모찌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딸기 모찌를 오픈런을 해서 아침에 먹고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쇼핑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이제 일본에 제가 또 일본 가면 또 쇼핑을 자주 많이 하게 되는 과금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화장품을 좋아하면 화장품만 사고 약간 이렇게 좀 지갑이 많이 열리게 돼 있는 그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모든 거에 다 돈을 많이 써요. 특히 제가 화장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제가 또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귀여운 캐릭터 상품 이런 거 진짜 미치거든요. 산리오 중에서도 헬로키티랑 시나모로를 좋아하고요. 이번에 몬치치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몬치치랑 리라쿠마랑 다마고치 이런 것도 너무 환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인형을 좀 사오느라고 돈을 좀 오바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장품을 사야 되지, 애니메이션 뭐 굿즈 사야 되지, 또 제가 이렇게 캐릭터 말고도 막 오타쿠스러운 것도 많이 보는데 그런 것도 이제 배지에 뭐 포스터에 뭐 이런 거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와, 여행 갔다 와서 제 소비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쓰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후회하지 않는, 아까워서 택도 못 뜯은 베이비 몬치치? 베이비 치치라고 돼 있네요. 베이비 몬치치 너무 귀여워요. 요 조그만 게 얼마였냐면 요 조그만 놈이 25,000원입니다. 하지만 너무 귀여워요. 이 주근깨랑 요 코 부분에 이렇게 콧잔등 부분에 시크가 이렇게 귀엽게 꽂혀 있고요. 손에 이렇게 젖병을 들고 있는데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가방에 달고 다녀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달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병이 있어요. 굿즈를 사 모으는데 아까워서 활용을 안 해요. 키링을 사도 방에 걸어놓고 이것 좀 고쳐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또 인터넷 보면서 되게 공감이 됐던 게 그러니까 그 어떤 거를 좋아하는 데 있어서 그 감정의 온도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면 그 온도도 식기 마련이다. 사실 맞잖아요. 덕질을 할 때 엄청 좋아할 때는 진짜 다 모으고 싶고 진짜 다 그래서 구매를 하는데 막상 1년만 지나도, 아니 1년이 뭐야, 한 몇 개월만 지나도 그 마음이 식어서 나 이거 왜 샀지? 이런 거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제가 화장품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피규어처럼 사놓기만 해도 행복해요. 근데 이 굿즈 같은 게 확실히 좀 나중에 보면 그냥 이거 그때 쓸걸,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온 것만큼은 다 써버릴 예정입니다. 아껴두지 않고. 왜냐면 나중에 되면 안 쓰게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애교살 쉬머를 발라볼게요. 애교살 쉬머도 이 팔레트에 이거 컬러 그 마조리카 거기에 B1286 컬러 있잖아요. 그 쯔위 애교살 섀도우로 유명한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것보다 좀 덜 메탈릭하게 발려요. 그리고 여기도 연결해서 앞머리까지 눈물 자국까지 살짝 내려와서 눈물 자국이라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너무 진하게 빼진 않고 살짝만 살려줄게요. 그리고 이 위에까지는 너무 길게 빼지 않고요. 살짝 안쪽 작은 C자 해줄게요.
제가 잘 쓰는 이 릴리바이레드 애쉬 라이너 있잖아요. 이게 애쉬 브라운이 있더라고요. 애쉬 블랙 말고. 그래서 브라운을 샀거든요. 제가 좀 더 자연스럽고 제가 딱 찾고 있던 애쉬한데 너무 이 회색기 도는 느낌은 아니면서 되게 말로 표현하기 애매하네요. 라인을 이렇게 길게 빼줄 거예요. 저는 눈 떠도 이 눈이 다 접히는 눈이다 보니까 눈 중간이나 눈동자 끝부터 라이너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려봤자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눈 감았을 때 어색하지 않게 이 라인을 일자로 다듬어주면서요. 여기 빼줬습니다. 오늘은 마스카라 생략을 할게요. 머지의 피칸, 이거 더 퍼스트 이지 드로잉 젤 아이라이너. 이게 되게 얇고 잘 그려지거든요. 얘를 여기 뒷트임 라인 있잖아요. 애교살과 라인 그 음영 섀도우 발랐던 거 사이를 딱 끊어줄게요. 그래서 눈 중간까지 끌고 갑니다. 이렇게 빈 여기까지. 이거만큼 제 눈에 딱 커 보이면서 제 추구미랑 어울리는 게 없더라고요. 해보셨을 때 너무 과하고 안 어울린다 그러면 안 맞으시는 거기에 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느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캔메이크 블러셔를 뉘앙스처럼 표현을 해볼 거예요. 얘는 발색이 진하지 않기 때문에요. 살짝 얹어두듯이 쓸 거고, 얘는 내장 브러쉬가 충분히 괜찮아서 내장 브러쉬로 그냥 발라볼게요. 색깔을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슉 섞듯이 하고, 이게 광대가 이렇게 저처럼 나오신 분들은 볼살이나 너무 이 부분에 바르면 남들 바르는 여기가 튀어보면 안 되고 오히려 이쪽으로 주목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딱 이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여기에 시선이 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하이라이터도 약간 좁게 발라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안쪽으로. 근데 이쪽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공 부각이 이쪽보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철이나.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저는 요철이 부각되더라도 요철 부각이 있어도 블러셔 예뻐 보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여기 보이세요? 여기만 싹 밝혀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블러셔라기보단 피치빔? 피치 핑크빔을 올려주는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서도 이렇게 안쪽 볼이 싹 차오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비주 부분을 좀 놓쳤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통통하고 단단한 브러쉬로 여기를 탁 찍어주듯이 진하게 발색 올려주겠습니다. 비주 부분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오늘 피부 상태 때문에 코 쉐딩 조금 망했습니다. 코 쉐딩 요청하신 분들, 그 영상 요청하신 분들, 제가 피부 상태가 조금 좋을 때 조금 더 가까이서 자세하게 말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참고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는 요거 세잔느의 믹스 컬러 치크, 이것도 이 브러쉬 이용해서요. 요거 두 개 섞을게요. 제일 밝은 아이보리 컬러랑 레몬빈 컬러 섞어서 코를 조금 살짝 해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좀 아무래도 이 브러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기 때문에 손으로 살짝 찍어서 제일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을 손으로 살짝 올려줄게요. 이게 그 유명한 캔메이크 문유토 하이라이터보다는 발색이 좀 더 은은해요. 은은한 느낌? 메탈릭한 느낌이 거의 없어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가 추구미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립인데요. 립 라인을 살짝 커버를 해줄게요. 컨실러 팔레트에 있던 컨실러로 기벼지는 동시에 색깔을 같이 찍어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롬앤의 립메이트 펜슬, 립커버 펜슬 이걸로 3호 카야 베이지거든요. 조금 넓게 잡아줄게요. 글로스를 바를 건데요. 전 통통한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립을 그 이시하라 사토미 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 립 보면 되게 이 입술 큐피드 보우 라인? 입술 산이 이렇게 그냥 위로 뭉툭한 느낌이잖아요. 둥글둥글한 산을 살리지 않고 입술 전체를 동그랗게 잡아줬어요. 이거 이번에 신상 나온 거 산 건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그램 누디 블러 틴트 15호 살구 라이트거든요. 얘가 너무 예쁜 살구 컬러예요. 정말 약간 형광기가 될 정도로 블러리한 느낌?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단독으로 바르면 이렇게 근데 떠버립니다. 흰기 정말 잘 받으시는 분들은 이거 단독에 연한 글래스 발라도 예쁠 것 같아요. 입술 이렇게 커버해줄까요? 클리오의 크리스탈 글램 틴트 17 클래식 F. 요거 사과 라인으로 나온 건데, 요게 장기간 품절이었다가 겨우 구매를 했어요.
진짜 예쁜 이런 레드 컬러거든요. 근데 제가 레드가 잘 받진 않고 채도가 올라가면은 확 촌스러워지는 그런 톤이어서 제 얼굴 톤이 안짜갱한 이런 약간의 생기. 이럴 거면 레드 왜 사냐 싶을 정도로 오늘은 그 정도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요게 아까 그 치크랑 세트로 나왔던 이 복숭아 컬러인데요. 무치푸르 틴트 7호입니다. 아, 네. 다시 보니까 레드가 너무 화면에 안 보여서 한 방울만 더 갈게요. 그리고 동그랗게 했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 틴트를 여기까지 바르는 것보다 여기 동그랗게 여기에만 조금 레드 느낌을 줬어요. 그리고 요 무치푸르 틴트 요게 플럼핑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기 입술산 부분에 동그랗게 발라주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되게 묽어서 후진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적당히 꺼내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국이 완성이 된 것 같고요.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점을 안 찍었어요. 다시 한번 라인 이용해서 찍어줍니다. 아 이거는 그냥 요즘 빠진 글로스인데 이것까지 바르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건 일본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약간 요즘에 그 보떼 같은 데 가서 글로스 사는 거에 꽂혔어요. 근데 이제 이건 보떼는 아니고요. 그걸 연장선으로 이제 옛날 저희 뭐 로드샵 있잖아요. 뭐 에뛰드, 더샘, 홀리카홀리카 이런 데에서 약간 요즘 나온 라인 말고 예전에 나왔던 라인? 그런 글로스에 좀 꽂혔어요. 촌스러운 느낌?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너무 좋거든요. 펄이 들어갔고 일단 얘가 이런 색이에요. 정말 살고 흰기 가득 도는 이런 색인데 금펄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펄이 막 입술이 지저분해 보이는 펄이 아니라 되게 진짜 예쁜 펄이거든요. 얘를 살짝 코팅을 해줄게요. 얘가 흰기를 더 더해지는 느낌이라 진짜 그 일본 잡지 립이라는 게 뭔지 딱 보여주는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라 국소 부위 해줄 거니까 이 라카 이용해서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사용해서 이게 블러셔 바를 때도 좋은데 국소 부위 파우더가 너무 좋아요. 오, 지금 이마가 그냥 그 블러 먹인 것처럼 됐거든요. 한쪽 볼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파우더 해도 이 하이라이터 광은 안 좋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그 위로 그러면 이게 이 지저분한 이 요철을 싹 가려주면서 이 하이라이터 광만 싹 나가요. 너무 예쁘죠? 이래서 제가 메이크업 끝나도 이 마지막 파우더 처리를 놓지 못하는 게, 포기하지 못하는 게, 바빠도 꼭 해줘야 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피부 표현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저 같은 요철, 지성, 트러블 어쩌고저쩌고 피부는 파우더가 필수입니다. 피부를 아주 그냥 스노우로 고정해준 것 같이 만들어주니까 포기를 못해요. 피부 표현도 그렇고 좀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 옷을 너무 초록빛 도는 걸 입어가지고 살짝 과연가 싶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맨날 요즘에 메이크업 영상에서 어두운 옷만 입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두운 옷? 그러니까 무채색 옷만 입은 것 같아서 그레이 약간 이런 오랜만에 그쵸? 봄 느낌 나게 쨍한 비비드 톤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좀 개인적으로 이 애교살 컬러랑 이 블러셔 요 핑크 피치빔 요 컬러랑 그리고 요 입술 오동통한 명란 립 느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멀리서만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만 제가 보여드려서 좀 이제 구도를 바꿨다 보니까 오늘 영상에서 이 멀리서 봤을 때 무슨 느낌인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제가 머리를 사실 잘랐어요. 아 이것도 업데이트가 안 됐구나. 일본 여행 가면서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앞머리도 살짝 잘랐고요. 근데 지금 다시 또 길었네요. 그리고 이 머리 레이어드 컷을 하면서 층을 좀 냈는데 요즘에는 또 그리고 업스타일링을 많이 해요. 묶어서 잡아주고 이렇게 옆광대를 3개로 잡아주고 가려주는 느낌? 제가 또 파인 옷을 많이 입고 이 목 주변이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제 얼굴형과 잘 어울리거든요. 묶고 다니는 거를 또 좋아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메이크업 오랜만에 찍어서 이게 또 거울이 앞에 있을 때랑 이제 거울이 없을 때랑은 또 굉장히 화장이 좀 다르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얼태기가 온 것 치고는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일본 화장품 겟레디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영상이 좀 많거든요. 근데 자꾸 나태해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시간 있을 때마다 영상 찍고 빠르게 편집해야 되는데 편집을 할 영상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저에게 약간 독촉을 해주세요. 빨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언제 올라오나요? 이런 거 달아주시면 제가 봐주시는 분들 계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빨리 하는데 제가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부여를 마구마구 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다음 영상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